주체적 삶을 위한 감정 조절. 시간 관리가 삶의 관리라면 삶의 관리는 감정의 관리다. 당신은 감정이 삶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관리하는가? 감정을 통제하고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면, 다시 말해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사후 결정이 아닌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삶, 자발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감정을 정복한다는 것은 고통, 부정적인 감정, 약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기계가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이 언제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감정을 관리함으로써 삶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감정을 오용, 관리, 정복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고 이를 감정의 3M이라고 부른다. 1단계 오용. 감정의 오용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을 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 대해 그릇된 반응을 보이고 침착한 상태에서는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한 적이 있는가? 물론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평생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패턴이다.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을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반응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이고 성공의 치명적인 장애물이며 불행과 낮은 자존감, 관계 파탄의 원인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이 책은 인성 개발이나 감정 조절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레버리지 라이프를 위해서는 감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2단계 관리.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시간을 소비하고 투자하고 낭비하는 요령도 알고 있다. 당신은 현명하다. 아마도 이 책이 당신이 읽는 첫 번째 책은 아닐 것이다. 당신은 이미 시간을 전략하고 관리하는 몇 가지 전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바쁘고 처리하지 못한 일 위에 쌓여가는 또 다른 일에 짓눌려 있으며 생활과 건강,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것 하나 원하는 만큼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마치 저글링을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거나 행정적인 업무에 얽매여 있거나 어떤 일도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일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좋아하지 않는 일과 잘하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한다. 3단계 정복. 감정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으며 지금 자신이 감정의 불 속에 있는지 불 속에서 빠져나왔는지 알 수 있다. 불가피하게 나쁜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마음의 완충제가 감정이 날뛰지 못하도록 구속복을 입혀준다. 덕분에 침착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감정을 정복하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과 형편없이 못하는 일을 알 수 있으며 전략과 비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낮은 가치의 일들은 위임하거나 폐기하고 비전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감정을 정복하면 자기 자신과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음은 비즈니스 과제를 결정하고 처리할 때 참고하면 좋은 실행 원칙들이다.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하라. 해당 과제의 수행 시간이 길거나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과제가 가치 있는 일이라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할 수 있다. 과제를 처리 가능한 단위로 나눈 다음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휴식 사이클을 계획해보자. 업무를 건너뛰지 말고 당면한 일에 집중하라.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당면한 일에 집중하라. 처리해야 할 일 더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당면한 과제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업무를 건너뛰면 뇌가 다시 작동할 때까지 시간이 낭비된다. 개구리를 먹어라. 당신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지금 당장 정면으로 공격해서 돌파해야 한다. 개구리를 먹어라. 어려운 일을 먼저 하라는 뜻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처럼 가장 먼저 개구리를 삼켜버림으로써 남은 일을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당신이 어떤 일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거나 일의 크기가 너무 커지거나 곪거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압박하기 전에 먼저 처리하라는 의미로 이런 비유를 했을 것이다. 개구리를 빨리 먹어치우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뇌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을 전달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하고 더 큰 과제를 향해 나아갈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당신을 격려할 것이다. 지금 가장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해치워라. 눈 딱 감고 덤벼들어라. 핑계대지 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최악의 일을 가장 먼저 하면 남은 하루가 평온해질 것이다. 그러면 성과뿐 아니라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며 나중에 그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단련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비전과 가치에 따라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붙잡고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당신이 먼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다. 중요치 않은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누군가 당신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거나 아예 믿지 말아야 한다. 지속적인 시간 소모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지켜야 한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라. 가장 거짓말을 하기 쉬운 상대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설득하면 뭐든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고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거짓말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내일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 더불어 9시간 동안 서류 더미와 씨름한 뒤 열심히 일했다라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내면의 목소리를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하루 에너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파악하라. 당신은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모닝커피를 마신 직후에 가장 집중력이 높다면 그 시간을 높은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분류해야 한다. 식곤증 탓에 가장 능률이 떨어지는 시간에는 가치가 낮은 행정 업무를 배정하자.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해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자. 유혹의 무균 공간을 만들어라.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는 이메일, 인터넷, SNS를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으면 냉장고와 찬장을 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듯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한 번도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무기력과의 전쟁. 회복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감정은 압도감, 혼란, 좌절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감정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무기력만큼 고통 없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없다.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리고 우울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한다. 레버리지의 가장 치명적인 감정 상태다. 이 세 가지 감정은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각각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 감정들은 함께 동반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한 가지 감정이 다른 감정을 낳기도 한다. 이제부터 이 감정들은 무엇이고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압도감. 압도감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느낌을 의미한다. 이 감정은 스스로 유도한 감정인 경우가 많다. 압도감의 또 다른 정의는 역설적이게도 어떤 것을 덮거나 반대로 묻히는 것이다.
당신은 할 일이 너무 많거나 그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압도감을 느낀다. 타인에 의해서 부과된 일을 해야 할 때, 마감 기한이 촉박할 때, 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도 압도감을 느낀다. 혹은 업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때, 당신의 머리로는 양이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때,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강압적으로 해야 할 때, 일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일과 시간,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압도감을 느낀다. 압도감에 대한 이 글을 읽을 때마저 압도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압도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실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미 벗어났을 것이다. 압도감을 극복하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개인적인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여라. 절대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당화하지 마라.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당신이 삶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은 당신 스스로 허용한 것이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나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에 너무 깊이 파묻혀서 빠져나올 수 없거나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하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도감을 세상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버려라. 그러면 당신은 통제력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단계, 비전과 가치에 일치하는 일을 하라. 압도감, 혼란, 좌절감을 치유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당신의 비전과 가치에 일치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압도되지 않는다. 압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가치와 비전에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목표,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상기하라. 3단계,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아닌 것은 거부하라.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당신에게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일,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억지로 떠맡긴 일, 압도감의 원인인 모든 것을 거부하라. 당신이 느끼는 압도감은 그 일이 당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무의식적인 지각에 대한 책임감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더해진 것이다.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아닌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고 나면 다른 일을 시작하지 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압도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자각하지 못한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양동이의 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 당신의 지속적인 압도감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4단계,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라.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파악하고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버렸다면 이제 당신은 핵심 결과 영역에 따라 엄격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당신의 비전과 가치를 평가하고 우선순위와 소득 창출의 순서를 철저히 지키며 목록을 작성하라. 가능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결과 영역부터 시작하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장 높은 소득 창출 업무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도 된다. 5단계, 가장 중요한 작업에만 집중하라. 어떤 일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다음 일로 이동하지 마라. 이것을 일종의 훈련이라 생각해라. 훈련의 정의는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과제를 완료했을 때 느낄 성취감을 상상하라.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당신에게 보상하라.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완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라.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한다. 혼란은 매우 단순한 감정이다. 혼란에 대한 많은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명료함의 부재가 가장 근접한 해석이다. 삶에 일정 정도의 명료함이 없다면 혼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혼란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 너무 많은 선택권,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의 부족,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선의 방법을 모른다는 불안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혼란은 압도감을 낳을 수도 있고 압도감이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혼란은 압도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압도감을 없애는 5단계를 실행하면 혼란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조금 다른 점은 결정과 행동의 속도다. 혼란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그 속에 갇혀서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3단계를 거치자마자 빨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공백 상태에서 빠져나와 한 방향으로 속력을 내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설사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적어도 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처음에는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스스로 방향을 수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좌절감. 좌절감의 또 다른 정의는 성취되지 못한 욕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동반하는 불만족스러운 감정이다.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 좌절감이 찾아온다. 반면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는 일들을 좋아하고 가장 높은 가치와 비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다. 직관적으로 그 과정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하마드 알리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견뎌냈고 토머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험의 실패를 견뎌냈다. 그들에겐 가치 있는 비전을 향한 주체적인 목적의식이 있었다. 누구나 좌절감을 겪지만 좌절감이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극복할 수 있다. 좌절감을 몰아내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좌절감을 느끼는 자신에게 좌절할수록 더 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최선의 방법은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거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연민이나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이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 좌절감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믿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좌절감을 변화와 성장을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라.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이면 좌절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더 높은 수준의 감정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전에 느꼈던 좌절감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당신을 다시 좌절감에 빠지게 하려면 더 수준 높은 문제가 발생해야 할 것이다. 2단계,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좌절감은 당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피드백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인 감정이다. 당신이 가치와 비전에 따라 살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공정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좌절감을 느낀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일을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좌절감에 귀를 기울이고 좌절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 당신이 만들어내야 하는 변화를 규정해야 한다.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3단계, 성공 중독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좌절감을 몰아낸다면 당신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은 결코 얻지 못하는 자기 통제와 이해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자신을 칭찬하라. 당신은 훌륭하다.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단단히 붙잡아라. 모든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이끌어낸다. 자신에 대한 칭찬과
보상 없이 과제에서 과제로, 목표에서 목표로 달려가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것은 만족을 위해 다음 목표를 찾고 그 목표에 도달하자마자 다음 목표를 찾는 중독 상태와 같다.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찾아 헤매는 사람은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